이 글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날의 영상을 멈추고 싶을 뿐이에요. 전 2002년 일본 군마현 산간에 위치한 폐업한 러브 호텔 퀸의 야간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철거가 확정된 건물이었지만 자재 도난이나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화를 막기 위해서 업체는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를 돌렸죠.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곰팡내 나는 컨테이너 안에서 12개의 CCTV 모니터를 지켜보는 거였죠. 사건은 8월 14일 덥고 습한 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10분경 4번 카메라, 그러니까 호텔 로비 입구에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남녀 대학생으로 보이는 3인조였어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낄낄거리고 있었고 담력 훈련이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마이크로 나가라고 방송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묘한 권태감에 젖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버티다 도망쳐 나올지 구경이나 하자는 심산으로 신고를 미뤘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1층을 지나 2층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7번 카메라의 화면은 노이즈가 심해서 지직거렸지만 그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들은 가장 안쪽 방 204호로 들어갔습니다. 204호는 내부를 비추는 12번 카메라가 살아있는 유일한 객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204호는 기이했습니다. 실제 그 방은 천장이 내려앉고 침대 매트리스가 다 썩어서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어야 정상인데, 하지만 모니터 속의 204호는 흑백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마치 영업 중인 호텔처럼 침대 시트가 팽팽했고 탁자 위에는 잿더리와 성냥까지 가지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가져온 맥주캔을 땄어요. 새벽 2시 23분. 이상징후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앉아있던 남학생 A가 갑자기 행동을 멈췄습니다. 맥주캔을 입으로 가져가던 동작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옆에 있던 여학생과 남학생 B는 계속해서 웃고 떠들면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초당 30프레임의 부드러운 영상으로 출력되고 있었지만 오직 A만이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숨 쉴 때의 어깨 들썩임이나 눈 깜빡임조차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있는 픽셀만 영상에서 우려낸 사진처럼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 이질감에 제가 모니터로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직하고 A의 모습 위로만 가로줄의 노이즈가 튀었어요. 그러더니 A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이 나머지 두 친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A는 마치 뚝뚝 끊기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였습니다. 프레임이 뭉텅이로 삭제된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A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45도, 그리고 순식간에 90도.
다양한 방향으로 중간 과정 없이 틱틱거리며 목이 꺾였습니다. 사람의 목 관절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뒤통수가 등뼈에 닿을 정도로 꺾이는 그 끔찍한 과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딱딱하고 기계적인 리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나머지 두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서 친구의 목이 컷 단위로 끊겨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A쪽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A에게 일어나는 현상만은 다른 차원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25분. 화면이 심하게 지직거리더니 204호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3명의 위치가 순간이동하듯 방 구석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이 아니라 벽면에 붙어 있었고 그 상태로 중력을 무시한 채 서 있었어요. 마치 카메라가 90도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방 안의 가구들은 그대로 바닥에 있었어요. 오직 3명의 인간만이 물리법칙이 뒤틀린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남학생 B는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의 팔다린 거미처럼 기괴하게 꺾여 있었는데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굽혀져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무릎이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꺾인 채 그는 천장에 등을 대고 기어다녔습니다. 여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 정면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이즈만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커터칼로 필름 위에서 그녀의 얼굴만 긁어낸 것처럼 그 부분만 하얀 디지털 노이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 붙어있던 B가 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낙법도 없이 마네킹처럼 둔탁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괴하게 비틀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 바닥에 꺾여있는 B의 몸에서, 그리고 얼굴이 지워진 여학생에게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아주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웃음소리가 좁은 경비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이든 뭐든 불러야 했습니다. 여기 호텔 퀸인데요. 사람이 경찰에게 신고하는 동안 전 12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선 얼굴 없는 여학생이 천천히 일어나서 카메라 렌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화면의 노이즈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가 렌즈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전 볼 수 있었어요. 노이즈로 가득한 얼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글자였어요. 피나 살점이 아닌 검은색 픽셀 덩어리들이 뭉쳐서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지, 녹화 중지, 녹화 중지. 그 여학생의 얼굴이
아니,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시스템 메시지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12번 카메라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어요. 곧이어 7번, 4번 모든 카메라가 차례대로 암전되었습니다. 마지막 1번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전 로비 바닥에 납작하게 눌려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치 로드킬 당한 동물처럼 바닥 타일의 무늬와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의 형상들. 그것은 입체감이 완전히 사라진 2차원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호텔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4호는 먼지와 쥐똥만 가득한 폐허였고 침대 매트리스는 반으로 접혀 썩어가고 있었죠. 외부의 침입 흔적도 맥주 캔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헛것을 봤다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결론지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려다가 경찰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서 제가 챙겨왔던 그날의 녹화 테이프. 집에 와서 그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 보았을 때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테이프엔 2시간 내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텅 빈 복도와 썩어가는 방만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204호를 비추는 화면에 벽지 무늬가 이상했어요. 원래는 곰팡이 핀 꽃무늬 벽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대해보니 벽지의 패턴은 수백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들은 모두 화면 밖에서 테이프를 보고 있는 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그 테이프를 태워버렸지만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얇은 종이처럼 납작해져서 그 호텔의 벽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2002년 8월 14일의 시간을 반복하며 웃고 있는 그 대학생들과 마주하는 꿈을 말입니다. 당신은 모니터 속의 세상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뚫어놓은 창문이라고 생각하나요?